그때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진짜 상당히 놀랐어요. 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라이젠 3세대가 출시되고 이제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신제품을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리스크를 끌어안게 됩니다. 바로 강제 베타 테스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라이젠 3세대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초반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문제도 그랬고 기대만큼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그랬고 뭔가 베타 테스터가 된 듯한 느낌이 강했죠. 그 와중에 이 3세대 라이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X570 칩셋 기반의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같은 이 하위 보드의 호환성 이슈는 좀 더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X570 메인보드를 써야 하나요? 가격이 비싸서 너무 부담되는데 B450도 괜찮다던데 그건 어때요? 성능 저하가 맞나요? 뭐 이런 거 등등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면 안정화도 어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는 X570 크로스에어 8 히어로 와이파이와 X570 8 포뮬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터프 B450 프로 메인보드와 프라임 B450 플러스 메인보드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상 하나에 다 꾸역꾸역 넣자니 좀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X570 크로스에어 8 히어로 와이파이와 터프 B450 프로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뮬러랑 프라임은 제가 후속으로 이제 비교 영상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라이젠 3700X 그리고 메모리는 커세어 도미네이터 16기가짜리예요. 요거 두 장을 사용했고 XMP 적용을 했고요. 3200MHz의 CL16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사파이어 5700XT 펄스를 장착했습니다. 완벽한 AMD 구성 아닙니까? 자, 쿨러는 좀 본질적인 걸 확인하고 싶었고 사실 또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CPU 구입 시 함께 오는 이 레이스 공랭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품 구성에서 메인보드만 바꾸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각 보드별 가장 최신 바이오스를 모두 적용했고요. X570 크로스에어 8 히어로 와이파이는 9월 25일자 버전 1001 바이오스를 그리고 터프 B450 프로는 9월 24일자 버전 1802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다 진행했습니다. AMD 칩셋 드라이버의 경우는요 9월 27일자 1.9.27.1033 드라이버를 적용했습니다. 바이오스 세팅은 PBO만 활성화시키고요. 메모리는 XMP를 적용시켰습니다. 테스트할 때 실내 온도는 29도였습니다. 우선 CPU G 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X570, 우측이 B450입니다. CPU 온도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다 64의 센서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 스코어는 X570 크로스에어 8 히어로에서 싱글 516포인트, 멀티 5515.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터프 B450 프로에서는 싱글 513포인트, 멀티 550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능 로스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모리 부분은 어떨까요?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 초기의 하위 메인보드의 경우는요 메모리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많이 개선되었을까요? 메모리 레이턴시는 보시는 것처럼 양 보드 간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이제 메모리 레이턴시가 늘어지던 문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네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요 전력 소모량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쿨러 소음과 CPU 온도 부분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모두 동일한 클럭 스피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아이다 64 센서 값을 기준으로 보면 CPU 온도가
B450 쪽이 조금 높게 나오고, 이건 보드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코어 테스트에서 X570 쪽이 부스트가 걸린 쪽의 클럭 유지력이 좋은 반면에 B450은 조금 출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온도는 X570 쪽이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CPU 전압도 B450에 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B450의 경우는 이 CPU 전압 부분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메인보드의 전원부 안정성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동 오버클럭을 무겁게 거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양쪽의 시네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전력 사용량과 소모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어요. X570은 테스트 중 145W 선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었고요. 총 사용 전력은 0.030kWh, 요금으로 봤을 때 2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딱 하는 동안. B450은 테스트 중 125W 선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었고요. 총 사용 전력은 0.025kWh, 요금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2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센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이 CPU 전력 소모량은 X570이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요, 전체 시스템의 전력 소모량으로 봤을 때는 B450이 좀 더 전력 소모에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PCI Express 4.0이 적용된 X570 메인보드 특성상 전반적으로 전력 소비가 B450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중 촬영한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기준으로 또 소음 측정 수준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화면으로 보면 B450 메인보드가 X570 메인보드와 비교했을 때 한 1, 2도 정도 전반적으로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둘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네벤치 테스트 기준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팬 소음이 발생을 했어요. 이 둘 다. 이후 싱글코어 테스트에서는 X570은 특별히 팬속이 증가하는 부분이 없었지만 B450 메인보드의 경우는 팬속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같은 5700XT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벤치 스코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570 보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4,983점, 피직스 스코어는 23,324점이 나왔고요. 전체 스코어는 21,580점, 테스트 평균 프레임은 1차 118.01프레임, 2차 100.6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B450 보드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5,139점, 피직스 스코어는 23,580점이 나왔고요. 전체 스코어는 21,738점, 테스트 평균 프레임은 1차 118.81프레임, 2차 101.2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RX 5700XT 등 PCI Express 4.0 규격의 그래픽 카드라고 하더라도 해당 대역폭이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PU 성능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많이 물어보신 거라 제가 조금 자세하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7월에 라이젠이 출시된 후 하위 보드 테스트는 계속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진짜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그동안 이런 질문이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X570 메인보드로 가시는 게 제대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지만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현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X570을 가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3900X라든지 좀 더 많은 코어를 가진 CPU나 혹은 수동 오버클럭을 했을 때의 안정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전원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쳐올려 줄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쳐올려 줄 수 있는 이 X570 칩셋 메인보드가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PBO 활성화로 사용하시는 정도라면, 그리고 3200MHz대의 메모리 클럭으로 사용하신다면, 그 이상의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X570으로 가셔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후 좀 더 디테일하게 3900X와 몇 가지 부가적인 테스트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는 제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영상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그동안 사실 틈틈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너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와서 영상으로 만들기가 진짜 아까웠어요. 영상거리도 못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스트 해보면서 야, 요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450 뭐 쓰셔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뭐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오버하시고 또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실 거 아니라면 굳이 비싼 메인보드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돈 낭비하지 마세요.